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D-3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계 총수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재계 총수들의 입에서 어떤 폭로성 발언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총수들은 대부분 출석하지만 내일 있을 최순실을 상대로 한 청문회에 최순실은 나오지 않겠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맹탕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기관 보고에서는 나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타반 주사를 처방했다는 증언을 도출했고요. 이른바 최순실과 차은택 등이 보안 손님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계속 이끌어낸다면 베일에 쌓인 세월호 7시간과 그동안의 국정안맥상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게 될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이 9일 그 탄핵 소추안 표결 때 참석하기로 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 네. 어제 그 정진석 원내대표 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 이제 만약 그 탄핵 표결을 할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참석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전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그 당초 소신이기도 했었죠. 또 그 탄핵안 표결에 그 불참할 경우에 해당 의원들 이 탄핵안 그 반대로 지켜서 그 정치적인 생명이 이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도 고려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계산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예. 이 친박 쪽에서는 그 탄핵안에 그 찬성 표결하겠다는 그 비박적인 이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기도 하지만 예. 이 친박 쪽에서도 그 숨은 탄핵 찬성표가 꽤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관측도 있죠.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 이제는 그 박 대통령의 그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이 기존의 그 당론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쪽에서도 지금 좀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있다고는 하는데 예. 아직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어제 이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쪽 그 대변인 격이죠. 이 황영철 의원은 이 친박 의원 가운데 그 최소 3명 이상이 그 탄핵안에 그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그동안 그 중도적인 그 입장으로 분류가 됐던 그 이철규 의원 통해 삼척이죠. 출신인데 여기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친박계 이제 그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 그리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 지지해왔던 일부 그 친박 의원들도 이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예. 아직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고 탄핵 찬성 지지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당 내 초선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우천 의원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요.
근데 아까 그 정진석 원내대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 이게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제 오늘 할 것인지 내일 할 것인지 그건 모르죠. 아니면 좀 안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뭐 새누리당의 그 이정현 대표 등 그 지도부는 물론이고 그 한강욱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허원재 정무수석도 박 대통령이 곧 퇴진 시점을 밝히는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빠르면 오늘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데. 근데 이미 뭐 새누리당에서도 어렵게 됐다라는 당론을 또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그 박 대통령이 과연 밝힌다 하더라도 그 퇴진 시점을 이제 언제로 밝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내년 4월 말 그 퇴진 발표로는 이미 그 탄핵안 처리를 좀 막기에는 그 역부족인 상황인 만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뭐 1월 말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탄핵안 처리라고 하는 이 정면 승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굳이 뭐 대국민 담화를 과연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뭐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탄핵 표결 이전에 어쨌든 입장 발표는 한번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많이 있죠. 예. 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어제 비대위원장 내려놨죠. 그죠? 김동철 의원이 됐죠, 이제. 맞습니다. 예. 김동철 새 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죠. 그리고 정진석 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늘 의총에서 원내대표직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네요. 네, 뭐 사실 뭐 작은 뉴스들은 아닌데요. 예. 그러나 이제 워낙 다른 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참 김동철 이제 그 새 비대위원장 예. 체제가 그 내년 이제 1월까지 국민의당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죠. 그동안 함께 맡아왔던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 5개월 만에 내려놨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총선 홍보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그만둔 뒤에 임시 대표직을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5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 비대위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국정운영 위기 상황에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물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상당히 그 노예완 정치력 그리고 뭐 발군의 뭐 메시지 이거로 원내 38석의 국민의당 제3당의 존재감을 좀 뚜렷하게 극복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이런 평가가 있고 지난 이제 1일 뭐 예. 탄핵안 이제 처리를 좀 늦추면서 상당히 그 탄핵 민심으로부터 거센히 이제 그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뭐 그 반작용도 당 내에서 뭐 적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진석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도 그동안 그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혀왔는데 오늘 의총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그만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새누리당의 그 대야 창구 뭐 거의 뭐 없어지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지금 없어지는 꼴이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새누리당. 어떤 결론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낸 얘기인데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순실하고 차은택이 이른바 보안 손님이라고 불리면서 경호실에서 출입 체크를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청와대 출입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 보안 손님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고요. 국민들이. 글쎄 말이에요. 또 그 보안 손님의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인데 차은택 씨까지도 보안 손님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치로운 대목이죠. 그래서 어제 그 국정조사 특위에 나온 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장 이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그 출입 기록을 보고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안 손님이라는 것은 이 청와대 대통령 부속실의 요청으로 그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최순실, 차은택 씨 보안 손님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부속실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제 이 보안 손님을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도 어제 주목할 만한 그 증언을 하나 했었죠. 이 계속 이제 끝까지 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어제 이제 국정조사 마지막 좀 저녁 늦게 이 박 대통령에게 그 태반 주사 100억 감초 주사를 처방을 했다고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예. 태반 주사는 청와대 직원과 청와대 사람들 가운데 이 박 대통령에게만 유일하게 그 처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 근데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죠. 사실상 가결이 확실시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일각에서는 오늘이나 내일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로 마지막 승부수로 띄울 가능성이 있고 또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는 탄핵 소추안 표결을 기명 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한정입니다. 예. 김 의원님, 수화기 조금만 입에 가까이 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네. 조금 멉니다. 자,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죠. 지금 선진국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예. 그리고 브라질에서 최근에 부패한 대통령 탄핵 기명 투표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아니죠,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이렇게 기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른 인사 관련 투표도 모두 기명으로 하자는? 탄핵 투표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예. 그렇게 하자. 아하. 제가 발의한 법안은요. 예.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에 기명 투표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번 이제 3일 후에 있는 탄핵. 지금 국회는 민심, 국민의 여론을 반영을 해야 올바른 정치죠. 예.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탄핵을 저는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여론조사에도. 또 대통령의 지지도가 4%밖에 안 됩니다. 예. 대통령도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데요. 국회는 다만 지금 여소야대긴 하지만 탄핵 가결을 하려면은 3분의 2, 200석 이상의 표가 예. 필요합니다. 지금 야당은 17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당의 한 40표 이상, 30표에서 40표 이상이 와야 탄핵 가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른바 비박 여당 내에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또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40명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가결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비박이나 친박들도 일부 가세하고 있다. 이것이 황영철 의원의 주장인데, 네네. 그죠? 예. 이탈표 같은 거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명투표가 민주주의라고 그죠?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왜 이런 국민들이 불안해야 되나? 왜 우리 정치가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가 됐나? 바로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 야당은 이탈표 걱정 안 하세요?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느 정치인들이 지금 내놓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내놓고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슬쩍 반대표 던져놓으면 새누리당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반대표 던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정치인들이 다 개별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지역구 사정도 있고 또 성향도 있고 계산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87년 민주화 운동 이래 우리가 30년, 40년 만에 맞는 새로운 하나의 대변혁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변화 그리고 앞으로 경제의 변화, 모든 변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순간에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거스릴 정치인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명투표하자 이런 우리 김한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몇 분은 있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요, 이 기명투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기명투표를 강요할 경우에 망설이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놓고 찬성을 못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죠. 다시 말해서 근데 그 얘기도 맞긴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내놓거나 박근혜 이제 대통령 탄핵하겠다 나설 수 없는 난처한 처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지를 고려해가지고 좀 더 탄핵 가결을 유리하게 하려면 도리어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이건 정치적 계산이고 또 그거 자체로서 저는 뭐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한마디로 책임 정치고 예측 가능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못하게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될 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기명투표가 바람직하고 또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엔 늦은 거 아니에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9일날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8일까지나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의 방법은 본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 가결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앞장서 주셔야 되고 또 국회 내에서 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나는 찬성하겠지만 기명투표는 곤란하다라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우리 야당 원내 지도부들은 좀 망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 맹탕 청문회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득은전 있다고 봅니다. 뭐 타반주사 이거 맞았다는 거 처음으로 시인을 했죠. 청와대 측에서. 예, 박 대통령이. 그리고 뭐죠? 그 보안 손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생전 처음 듣는 그거. 예, 사실상 최순실 씨 등 그 비선들 대통령의 그 주변 인물들이 사인들이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는 걸 시인했죠. 예,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타반 주사 말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부인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완강히 부인했고 또 대통령 누구한테 처방했냐? 그러니까 일관되게 환자의 그는 보호를 위해서 또 의사의 양심까지 글먹이면서 밝힐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시인을 했습니다. 의무실장이. 일거위증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그러나 저는 뭐 위정이다 아니다 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인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예. 군 출신이고 파견 나와 있는 분이고 또 의료인인데 본인도 무척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등 이 주사제들을 대통령한테 처방했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그 부분들이 처방됐다는 것들을 인정을 한 부분은 뭐 상당한 그분도 고심 끝에 시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자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 좀 하셨어요?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재벌이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또 선의로 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바꿔서 또 대통령 강압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봐야죠. 근데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는 선의로 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벌들이?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순실 뭐 안 나온다며요? 예? 공황장애인지 무슨 공복장애인지 그거 가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 네. 지금 안 나올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노력을 할 거고요. 만일 안 나오게 되면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어제 위원회에서 우리 국조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네. 사법 처리가 또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청문회죠. 최순실 씨 등이 안 나온다 하면은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정조사는 1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청문회 또 필요하다면은 구치소로 가서 저도 지금 그 현장 얘기하려고 조사를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카메라도 같이 가면 되죠, 뭐. 그죠? 이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국정조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해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떤 또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기계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아유,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8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월계 1구에서 녹천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 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도심 방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상계권부터 중랑교를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이제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방면 연희램프에서 홍지램프 구간 3차로에서 차량 간의 충돌 사고가 일어나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유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입니다.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도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30km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현 정국에서는 대통령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 딱 일주일 전에 새누리당 내 최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초선 모임에서 모아진 의견인데요. 어제 초선 모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전 이걸 잘 모르겠네요. 현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 아니, 탄핵이 헌법에 있는 절차인데 이건 질서 없는 퇴진입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국정 혼란을 막고 더 좋은 방법을 이렇게 찾는다고 생각을 해서 예. 질서 있는 퇴진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질서 있는 건 없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서 있는 퇴진을 표현한 것은 대통령이 앞으로 탄핵이더라도 언제 대통령이 탄핵의 결과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결과를 나올지를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날짜를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 나은 결과가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초선 모임이 모두 46분이죠, 그죠? 네, 46명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간사를 맡고 계신데, 사실 정운천 의원께서는 약간 부담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구가 아무래도 호남이시고, 그죠?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예, 근데요, 물론 저는 그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초선 의원분들은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당내 문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빨리 만들어서 당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주로 이제 지금까지 회의였습니다. 예. 탄핵의 문제는 이제 전주에 질서 있는 퇴진, 당론으로 4월 퇴진, 6월 선거, 이게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밀고 갔는데, 하여튼 전주 그 육자 촛불 집회 때문에 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제 탄핵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충 추론하시던 몇 명 정도가 좀. 지금 우리 46명 중에 어쨌든 그 민심을 하늘같이 알고 섬기자는 것이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문제는 다시 이렇게 토론하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친박도 있겠죠. 3분의 1 정도에는. 공천을 처음 받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아마 더 그쪽 중심이 더 많죠, 아무래도. 예. 지금 이 탄핵 찬성하는 친박이 한 3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은.
그죠? 뭐 그거는 이제 자기가 소신 발언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초선 의원 모임에 나가고 계세요? 아니요. 한 분은 이제 초선 모임에 있고 한 분은 이제 재선이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한 분은 초선 모임에 이미 나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숫자는 어떻게 늘을 것이다. 3분의 1은 뭐 하늘같이 민심을 따른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요. 그죠? 아무래도 잠재해 있다고 봅니다. 잠재해 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거 대놓고 우리 정우천 의원처럼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집행부의 진행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뒷받침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지금 이번 주에는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이나 내일, 근데 오늘 중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대통령이 4차 담화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 4차 담화 때문에 또 한번 흔들 거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3차 담화 때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는데요. 네. 3차 담화 때 대통령이 다 내려놓겠다. 퇴진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국회에 공을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가 더 촛불을 점화시켰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4차 담화를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거를 뒤집기는 이제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3차 담화 때가 왜 분수령이었다고 보세요? 그 당시에 만약 대통령께서 더 진정성 있게 본인의 사과를 하고 또 퇴진 시점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더라면 아마 그때 분수령이 돼서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자면 자기 잘못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작겠고 또 퇴진 다 임기 단축까지도 국회에 공을 넘겨버렸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인정을 못 받아서 6차 촛불 집회는 더 확대 점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우천 의원께서 탄핵 난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의 제재를 받더라도 소신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재? 이미 지금 당론은 4월 퇴진, 6월 선거. 그것도 당론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일단 전체 당론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은 당론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출당이다, 제명이다 이런 제재도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각오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새누리당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계속 앞으로 남아서 이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새누리당을 환골 탈퇴하지 않는다면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걸 돌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옛날에 차떼기 정당 할 때 천막당사 했을 때가 한번 큰 위기였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당을 해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당에서 완전히 지금 국민들의 신보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재창당의 새로운 수준을 만들든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 가야죠. 정우천 의원께서도 비박에 분류가 되시는데 비박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분당이죠? 물론입니다. 지금 기존 이제 친박의 이제 호위무사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그거에 책임을 느끼고 다 아름답게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분당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 풀이가 안 되고 적당히 이렇게 덮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이제 새누리당은 외면받는 걸 회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친박 비박이 같은 지방에서 살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근본적인 그 탄핵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또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예. 다음 대선에서 호남 득표 20%가 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4달 전 얘기인데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호남 민심 말이 아니죠? 이정현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30여 년 만에 그 지역 장벽을 깼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또 새누리당 대표로 이정현 대표가 들이라고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은다면 20%도 가능하고 이제 드디어 동서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었는데 예. 참 무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분당을 해서 제3지대라든지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실제로 다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으로는 안 된다. 이제 판을 바꿔서 새로운 판으로 가야 되고요. 이번 대통령의 일들은 이제 어떤 정치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적당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예. 바꿔내야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 200년 후에는 역사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이 사건이요. 예. 큰 드라마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출연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참 제가 별 걱정을 다 하네요.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